LA 통합교육부의 코로나 검진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반 전체를 격리 조치한 이후에는 아무런 보충 수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인타운 유흥업소에서 갱 관련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아예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는 물론 구체적인 제보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플랜스 지역의 한 자동차에서 리콜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우정부, 카운티 검찰은 합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3차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2차 접종보다 4배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 중인 이스라엘 보건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네, 절대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내년 봄쯤 돼야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유흥업소에는 이미 갱 조직들이 설치했다는 보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갱단 수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고는 물론 결정적인 제보에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흥업소 총격 사건은 담당 수사관조차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LA 한인타운 삼가와 킹슬리 부근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갱 조직이 연관된 노래방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발의 탄피까지 수거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수사는 물론 추가적인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갱 관련 제보까지 경찰이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단 한 번도 그 CCTV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항상 사건이 터져야지 움직이고 누군가가 죽어야지 경찰을 배정을 하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증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이에 대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인들 사이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쐈는지도 대충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잖아요 지금? 이게 또 보복하러 안 가겠냐고요. 갱단들이 관련된 이딴 총격 사건들, 경찰들이 외면하는 사이에 한인타운 치안만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개봉되지 않은 리콜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은 지난 17일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에서 300여 장의 투표 용지와 무기 그리고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LA 카운티 검찰청 그리고 연방우정국 수사국과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소환 투표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LA 통합교육부 내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코비드 검사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불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의 격리 기간에는 보충 수업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11학년 자녀를 둔 한인 장모 씨. 이미 자녀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매주 받아야 하는 코로나 검사는 말 그대로 고역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검사를 놓치면 외부 검사소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며칠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널스가 온 시간 외에 안 하고 그냥 간대요. 자기 시간만 딱 채우고. 그래서 못한 애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딴 데 가서 하면 이틀 걸리거든요. 결과가. 그럼 이틀 동안 못 가는 거죠. 학교는. 교실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올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자는 물론 주위 학생들도 모두 격리 조치되고 수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수업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높습니다. 한 명 걸렸다고 그러면은 그 양 옆으로 있는 2명씩 해가지고 토럴 5명씩 빠진대요. 그 한 클래스에 2-3명만 빠져도 그 클래스가 거의 빈 상태로 수업을 하는 거죠.
LA 통합교육부는 일단 감염자 주변 학생들의 격리 조치는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 교내 코로나 검사는 학년별로 나누어 확대 실시하는 등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다수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다 마쳐도 내년 봄에야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의 예측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은 미국 총인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의회 앞에서 백신 반대 시위대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한 이후 접종을 의무화하는 직장이 늘어나자 오하이오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이제 52%에 불과합니다. 델타 변이가 폭증하면서 하루 감염자는 15만 명, 사망자는 하루 1,0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백신을 맞지 않은 절대 다수가 접종을 마쳐야 내년 봄쯤 코로나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majority,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90 million people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I hope we could start to get some good control in the spring of 2022. 앞으로 최선의 방역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4일 코로나로부터 해방을 선언했던 미국이지만 백신 접종은 더디게 늘고 델타 변이는 폭증하면서 코로나 해방은 다시 먼 얘기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제3차 백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보다 항체 효과가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제3차 추가 접종자를 분석한 결과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최고 6배나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보건부는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주에도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 데는 추가 접종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별세한 고 홍명기 회장의 장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입관 예배에 이어 하관 예배는 3일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분향소에는 일반 한인들의 춤을 발 길도 이어졌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한인국민회와 인랜드 한인회관에 설치된 고 홍명기 회장의 분향소. 지난 닷새 동안 400명에 육박하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끊이지 않게 저희가 일요일도 오픈을 했었고 토요일 날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미셸 박스대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가까이서 겪으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거리는 멀지만 평상시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고 홍명기 회장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례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장례 예배는 레드랜드에 위치한 로마린다 SDA 교회에서 오는 9월 1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홍명기 회장님의 뜻을 좀 기리는 뜻으로 여러분이 많이 이번에 추모 예배나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관식은 10번과 21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 인근인 몬테시토 메모리얼 파크에서 오는 9월 3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고 홍명기 회장의 추모식 준비위원회는 장례식 이후 추모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는 11월 22일 무슨 날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 종주국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 이제는 억지 주장을 그만해야 하겠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데요. 이 결의안에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와 무, 소금, 젓갈 등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첫 김치의 날인 오는 이 11월 22일 LA에서는 김치 만들기 체험 등을 하는 김치 페스티벌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짐을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그런데 승차감은 승용차 못지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생산한 산타크루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시승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보면 틀림없는 SUV 차량이지만 알고 보면 큰 짐을 넉넉히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선보인 픽업 트럭 2022 산타크루즈입니다. You know, we don't have a truck in our lineup, and trucks are really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with consumers. And while we'll probably never have a truck in our offering, this is our way of saying we acknowledge that people want that utility, but this was our version of how to deliver it. So Santa Cruz is really a special product in that way. 전통적인 풀사이즈 픽업 트럭과 다르게 도심과 레저용 차량으로 기획된 컴팩 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산타크루즈가 첫 선을 보인 시승회에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uper versatile, so you can throw a bunch of stuff in the bed of the truck. You know,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usually active, and so they're getting out and they've got equipment, and it's a great car to have for those types of things. 산타크루즈는 현대 최초 메이드 인 USA 차량으로 미국에서만 우선 출시됐습니다. 남가주 얼바인에서 완성한 디자인으로 엘라바마 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을 기본 장착해 구불구불한 산길에서도 거침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의 기본 스마트 센스 안전 기능은 물론 기존 SUV 차량의 편안한 승차감까지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형 산타크루즈의 판매가는 $24,000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 선보인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산타크루즈가 미주 픽업 트럭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북가주 산타크루즈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1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을 앞두고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백신 의무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다우지수는 31포인트 상승한 35,366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아프간 현지에서 탈레반 지도자와 전격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수 시한 연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측은 연장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번스 미 CIA 국장이 아프간으로 건너가 탈레반 지도자 바라다르와 전격 회동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국과 탈레반 양측의 최고위급이 만난 겁니다. 이 회동에선 오는 31일로 정해진 미군 철수 시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탈레반 대변인은 시한 연장은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موږ امریکایانو ته بیا پیغام ورکوو چې خپل ټول اتباع په دغه وخت کې وباسي ځکه دوی سره امکانات شته الوتکې لري میدان هم ورسره ده باید دوی خپل ټول ځواکونه او ټول هغه 미 정부 당국도 기존 대피 작전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최대 10만 명을 추가로 대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to the timeline of the mission, which is to have this completed by the end of the month. G7 정상들은 철수 시한 이후에도 탈레반이 안전한 대피 통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현지인 400여 명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군 수송기 석대를 현지에 투입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는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아프간과 그 인근국에 군 수송기 3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국내로 데려오는 이들은 수년간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력해온 현지인과 그 가족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했던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에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 재건팀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현지인들과 협력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내로 이송할 아프간인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인 4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공청회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을 앞두고 오는 26일 오전 10시 줌을 통한 자체 한국어 공청회가 열립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20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온 한인타운 지역 경계 지도를 공개하며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제시안을 결정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서명들과 함께 오는 토요일 열리는 10지구 공청회에서 제출할 방침입니다. UC 버클리와 펜실베니아 등 미국 내 명문 사립대와 주요 공립대 등 5개 대학에 한국어 교수직이 신설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UC 버클리와 노스웨스턴대, 아이오와대, 조지아대, 그리고 펜실베니아대에 6명의 한국어 교수들을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교수는 모두 한국문화, 문학교수입니다. 60대 한인이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 3마리를 굶기고 방치해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린위치 경찰국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지난 7월 10일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 3마리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개들을 판매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드러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DMV가 다음 달부터 예약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 총무처는 9월 첫째 주부터 제퍼슨 파크와 로즈랜드, 오크파크, 둘째 주는 샴버그, 데스플레인스, 네이퍼빌 등 지역 DMV에서 예약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둘루스 귀네플레이스몰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1 코리안 바베큐 페스티벌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협회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여파로 올해 열릴 행사를 내년 봄에 열기로 결정했다며 더욱 알찬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1일 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소 직후 경영진과 투자안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물은 3년간 240조 원 투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투자한 180조 원보다 더 늘려잡은 단일 기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가장 큰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굳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어디에 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또 바이오와 인공지능, 로봇, 슈퍼컴퓨터 등 미래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특히 이제 R&D 역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성공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첨단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 속에서 3년 동안 4만 명을 채용하고 신입사원 공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대규모 고용에 대한 강조는 가석방 특혜와 취업 제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총수 복귀 효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요 집회 장소에 등장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단체가 오히려 그 소속된 할머니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죠.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안부를 위안처럼 하면서 지가 이제 곧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죄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해서 해야죠. 윤 의원은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주장에는 법안 내용을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한 법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용만 하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시작된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 국민권익위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위법 의혹이 통보된 소속 의원 12명을 화상 연결해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7시간의 마라톤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등 5명에겐 탈당 권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한무경 의원은 강원도 평창의 11만 제곱미터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제대로 경작하지 않은 의혹을, 강기훈 의원은 자신 소유 창원시 과수원과 관련해 시청 과장에게 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강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명 처분이 내려진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무소속 의원 신분이 됩니다. 2달 전 의원 12명에게 내린 탈당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민주당은 신속한 조치를 존중한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논평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송인우 기자입니다.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가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된 지 13일 만입니다.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 앞서 넉 달간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학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조 씨의 인턴 경력 등이 허위란 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허위 서류는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었습니다. 당시 모집 요강엔 제출 서류에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최종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뒤 확정됩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유흥업소 주변에서 기생하기 시작했던 갱 조직들. 팬데믹 사태 이후에 급속하게 세력이 커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도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매매, 그리고 돈 세탁. LA 한인타운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샌도발 올림픽 경찰서장에게 묻습니다. 갱단 수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